소셜 네트워크와 교육이란 걸 얘기하기 전에 좀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 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게 된 어떤 그 배경,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정보사회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동, 그리고 인터넷, 이런 주제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1990년에 파워 시프트라는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냈고 2000년, 2010년, 매 10년마다 책을 한 권씩 내고 있는 분이죠. 제가 1990년에 권력이동이라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막 생겨날 무렵이었거든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 당시에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최근에 한번 다시 봤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소유는 권력의 소유라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재화라 그러면 어떤 물건이죠. 땅, 뭐 이런 거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는 거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물질 재화, 또 하나가 비물질 재화입니다. 물질 재화는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땅도 물질 재화죠. 땅도, 토지도 그렇고. 하지만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 재화의 소유부터 한번 보죠.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산업혁명이 180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시작되면서 물질적 재화를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본이 모이게 되고요. 그 자본이란 건 뭐냐면은 공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물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한, 그걸 인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자본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수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만. 기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농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소수만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작용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1900년대 초에 보면은 이런 물질 재화의 분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런 운동들이 많이 1900년대 초에 발생을 하고 결국 1900년대 중반에 걸쳐서 뭐 거의 실패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꼭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자본 자유주의, 미국을 비롯한 자본 자유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이런 자본 자유주의 사람들이 복지 분배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자유주의인데도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던 어떤 그 물질 재화를 분배하고 물질 재화를 어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혼자 독점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법들이 생겨나서 어떤 그런 중간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비물질 재화입니다. 지식 정보예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데 이것 자체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소수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은 굉장히 일부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이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극히 일부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졌고 혹은 책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비싼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해야 됐고 대학에서는 봐서 선별해서 입학을 허락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식이 또 전파되고 옮겨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굉장히 극소수만 아주 귀한 그런 이제 지식 정보를 가지게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돼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은 그 소수들만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그냥 가지게 이제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커다란 계기를 마련했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MIT 에서 얘기한 오픈 코스웨어. MIT에서 자기네들의 그 귀한 지식 정보들을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보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자료들, 무료 자료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 비물질 재화가 분배에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공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결론은 가지고 있었던 그게 권력이 이제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흐트러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권력이 이동된다. 커다란 변혁이 일어난다. 이런 지식 기반의 권력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물질 재화가 소수만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지식 정보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분배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 어떤 미디어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일부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퍼뜨린 거가 일반 대중화하게 퍼뜨린 역할을 한 것이 책입니다. 책. 인쇄술이 1400년대, 1500년대에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인쇄술이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그래서 옛날 성경이라는 것들은 성경은 굉장히 극소수의 그 성직자들만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고 볼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이 성직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만 전달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직자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성경이 인쇄돼서 일반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들도 책에 기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물론 책도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그 무료로 분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했던 커다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의 가장 이제 처음 시작이 신문이죠. 신문. 어떤 소식이 있고 어떤 정보가 있고 있을 때 신문이라는 걸로 매일매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책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죠. 더 빠르게, 더 즉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어떤 소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물론 받기 위해서는 신문도 돈을 내야 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구를. 그런 다음에 인터넷이 나온 겁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매체들의 분배의 속도, 분배의 효율성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지식 정보의 권력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뭐 의사, 교사, 정치가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것이 왜 권력 이동을 얘기하는 건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간단한 예를 보면요. 의사 같은 경우에요. 제가 사실 어릴 때 인터넷도 있기 전고 테레비가 뭐 이제 막 대중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한 번도 친절하게 대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항상 화가 난 얼굴로 나한테 반말을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써서 알아볼 수도 없는 용어를 써서 주면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처럼 저는 느꼈고 거기에 이제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는 의학 정보, 의학 지식의 권력자였어요. 의학 지식에서. 왜 그러면은 의학 지식을 그 사람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1970년대 미국에서 케이블 채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의학 채널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도 의학 채널이 있어요. 의학 채널 보게 되면은 어떤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 어떤 병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텔레비를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의학 저널, 의학 소식들, 그걸 보면서 암은 어떻고 고혈압은 어떻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의과대학에 비싼 돈을 내고 가야지만 배울 수가 있었던, 얻을 수 있었던 그 의학 지식이 일반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면요, 우리 동네 병원에 가면은 문을 열고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옛날에 그 권위적이고 권력적이었던 의사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왜? 의학 지식이 이제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그것이 권력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요 순서를 얘기했는데요. 인터넷과 그 이전의 이전의 미디어들하고는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은 그것을 유통하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분배하고,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유통에는 거대한 자본이 존재합니다. 산업시대 때부터 진행되어 온 커다란 자본이 이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분배되는 내용, 분배되는 과정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번져는 가지만 위에서 누군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자가 분리됩니다. 뭐냐면은 책이나 텔레비전의 방송, 책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소수의 지식 권력자들만 책을 쓰고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유통하는 데는 어떤 커다란 자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만 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만 들이는 거죠. 산업시대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데 인터넷에서는 유통의 실체가 불분명해요. 내가 인터넷을 쓴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통신업체죠. 그거는 통신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통신을 통해서 오가는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나보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주인이 누구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또 하나는 분배의 내용과 과정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올려서 다른 사람이 보는데 그 과정을 누가 나를 통제를 해요? 그 내용 넣지 마. 그 내용은 이번에 넣지 마. 그 내용은 안 좋아. 이런 거를 누가 통제를 합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화예요. 옛날에 이쪽에서는 우리 이 지역에서만 팔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 올리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나라 간의 벽과 나라 간의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자가 통합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서는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나도 생산하고 나도 글을 쓸 수가 있어. 나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 동시에 나는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자가 통합돼, 혹은 분리가 불가능해진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과 그 전의 것들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 또 변화는 또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야기가 되는데, 권력 구조의 재편, 권력이라고 하면 여기서 정치 구조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기본 정치 권력도 재편될 수가 있어요. 또 새로운 기회가 발생을 하고, 변화는 항상 기회를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식 정보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들도, 제도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또 인터넷이 쭉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생기고 문제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합의점이라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웹 2.0이라는 문화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웹 2.0은 어떤 실체가 출현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자정적인 긍정적인 문화운동, 그 다음에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거꾸로인가요? 이렇게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이렇게 어떤 문화가 변해가고,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단지상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웹3.0 문화를 얘기를 하면은 개방과 공유와 협업이라는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생한 이유도 조금 전에 본 이러한 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2.0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됐는데, 아까 그 실체 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 출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극히, 이게 사회라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극히 일부분만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였는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게 나눠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분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 건데, 저기서는 실체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체가 없는데 느껴졌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실체들이 네트워크가 되더라는 거죠. 탁탁탁탁 네트워크가. 또 다른 일이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다르게 또 네트워크가 되고, 또 다르게 네트워크가 되고, 결국 실체란 것은 뭐냐면은 요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실체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네트워크는 누가 만들어주는가? 바로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웹 2.0의 이제 등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저걸 기반으로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체도 아닌데 과거의 실체는 다른 새로운 실체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2.0이라는 것은 어떤 아래로부터의, 위에서부터의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성숙된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에서의 성숙된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는 나보다 항상 낫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가 같이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웹 2.0은 새로운 문화적, 새로운 윤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개방과 공유와 협업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자정 능력, 그 다음에 뭐 개방과 공유와 협업, 그 다음에 나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위키피디아를 얘기를 많이 하죠.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인데 지금 브리테니커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위키피디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본사를. 옛날에,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회사가 옮겼는데 옛날에 플로리다에 있었거든요. 갔더니 직원이 2명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1명 있고. 사실 저 정도의 서비스를 운영하려면은 사실 몇천 명의 직원이 영리적인 기업이라면은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저 수많은 컨텐츠를 올리고 그거를 교정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가?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발룬티어들이 좋은 일에 나 참여해서 내가 기여를 조금 하겠다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합쳐져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은 거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수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보이는 위키피디아 그 백과사전이죠. 또 하나는 이것이 리캡처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가입을 할 때 아니면은 댓글을 달 때 보면은 이렇게 삐뚤어진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삐뚤어진 글자를 여러분들이 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용자 인증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기계가 아니고 네가 사람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 안 하면은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스팸 메일을 어느 게시판에 자동으로 올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진짜 사람인지를 인증하기 위해서 이걸 쳐보게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조금씩 치잖아요. 치는데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옛날에 구글과 손을 잡고 옛날에 고문서들, 16세기, 17세기의 고문서들을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고문서가 있는 어떤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문서들이 워낙 옛날에 인수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스캔으로 스캔해서 이거를 디지털로 하는데, 스캔을 해도 정확률이 한 60-7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들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월급 받고 계속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나 안 맞나 이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고문서를 스캔해서 디지털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은, 고문서를 스캔해서 그것을 단어별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런 데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포털 업체에 내가 이제 카페에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포털 업체가 여기하고 계약을 뭐 MOU를 맺어서 우리가 여기에 회원들이 뭔가를 할 때는 거기서 고문서를 스캔해서 자른 단어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 지금도 매일매일 3억 명이 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3억 명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는 사실 한 2-3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것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전 인류의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좋은 일이야. 좋은 세상 만드는데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리라이스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MIT 그 오픈 코스여도 그런 거고,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저작권, 이런 문제에서 어떤 지식 정보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카먼스도 이제 나왔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에 누가 실체가 있는가? 옛날과 같은 산업시대와 같은 실체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어떤 윤리적 능력이 필요한데, 윤리적 능력이라 그러면은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웹 2.0이 이제 나왔고, 이런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윤리 능력은 비판적인 정보 판단 능력. 누가 검증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그냥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성숙된 자정 능력. 잘못된 거가 있으면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자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방과 공유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고, 참여와 협업을 통한 좋은 세상 만들기, 그 다음에 소통의 리더십, 이런 어떤 윤리적 의식과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시대 구조, 웹 2.0 시대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권력자가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해서 다 같이 일을 하는 바텀업의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협업과 개방과 공유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과거 산업시대, 산업경쟁시대처럼 경쟁하고 소유하고 보여주지 않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고 이런 구조를 지금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